안녕하세요. 푸른늑대입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이크가 도심의 지선도로를 달리는 게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 라이더들이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간선도로의 성격이 큰 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거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크는 구조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이크가 조용한 머플러를 달아도 달리기만 하면 왜 그리 시끄러운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가 시끄러운 이유가 머플러를 개조하거나 혹은 소음기를 탈거했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라이더들이 장착하고 다니는 머플러들은 이미 법적으로 소음 규정이나 환경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고 검사를 받았으며 이미 통과한 것들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데도 바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거나 혹은 바이크를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 8, 90년대 후반까지 극성을 부리던 폭주족들의 행위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지금에 와서도 그런 청룡 쇼바 폭주족의 모습을 지금의 우리 라이더들에게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고 우리 라이더들도 그렇게 시끄러우면 라이딩하는 당사자도 라이딩을 하면서 괴롭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나쁜 관점에서만 바이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항상 왜라는 관점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크가 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이크는 사륜차처럼 엔진이 박스 안에 가져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륜차에 비해서 시끄러운 겁니다. 사륜차들은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진동 댐퍼며 엔진 마운트, 부지포 재질의 흡음재까지 꼼꼼히 설치하여 소리와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더욱이 엔진 실린더 부분엔 엔진 커버까지 흡음재 역할을 할 정도니 당연 시동을 걸어도 조용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떼어내면 정말 만만치 않은 소음이 들려오게 되죠. 당장에 엔진 본넷을 열고 엔진 소리를 들어봐도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바이크는 그렇게 뭔가 덮여 있는 것이 카울 외에는 거의 없다는 점이죠. 자, 둘째, 바이크는 사륜차에 비하여 머플러의 크기와 배기관의 길이가 작고 짧습니다. 사륜차의 경우 엔진에서부터 배기구까지 이어지는 배기관과 중간 촉매 그리고 거대한 머플러를 차량 하부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륜차들은 그런 길고 거대한 부품을 장착할 공간이 그만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당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장착할 수 있죠. 하지만 바이크는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기에 사륜차만큼의 장치를 장착할 여유 공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악기로 예를 들자면 베이스 첼로가 울림통이 크기에 중저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며 바이올린은 울림통이 작기에 고음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이크도 사륜차에 비해서 짧은 배기관과 작은 머플러를 가지고 있기에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이크는 사륜차에 비해서 실린더 내부의 폭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린더 내부의 폭발 압력이 높다는 것은 엔진 크기에 비하여 강한 출력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뮬러 1의 경우에도 실린더 내부의 압축 비율은 12대1 혹은 13대1의 압축 비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9대1에서 10대1의 압축 비를 쓰고요. 대배기량 바이크의 경우 F1과 같은 12대1 내지 13대1의 압축비를 사용합니다. 제 바이크인 K1300S만 하더라도 압축비가 13대1입니다. 스쿠터도 높게는 거의 11대1에 가까운 압축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압축비를 높게 쓰면 실린더 내부의 폭발이 강해지고 당연 배출되는 가스의 압력도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륜차에 비하여 작은 배기관과 작은 머플러는 상당히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와 같은 슈퍼카들도 거의 13대1에 가까운 압축비를 보이는데 그들 역시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배기음이 큰 것입니다. 네 번째,
바이크는 그 작은 엔진의 회전수가 적게는 8,000rpm에서 많게는 16,000rpm의 최대 회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엔진에서 사륜차와 같이 엔진을 덮어주거나 소음을 막아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모든 요소가 한자리에 모이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크는 사륜차와 달리 엔진의 회전 영역이 고RPM으로 가다 보니 기어 변속하는 시점도 일반 사륜차의 변속 구간과 많이 다릅니다. 제 바이크를 예로 들자면 5000rpm 이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변속을 해야 효율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반 사륜차의 경우 적게는 1500rpm, 많게는 2500rpm에서 변속기가 자동으로 변속을 하고 주행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가속을 하면 더 많은 rpm을 쓰지만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rpm 구간을 보면 바이크는 사륜차에 비해서 더 높은 회전 영역에서 기어 변속을 한다는 점입니다. 태생이 그러한 것이 바이크고 또한 그렇게 높은 회전 영역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바이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이크는 일반 사륜차처럼 낮은 rpm에서 주행 중 변속을 하면 오히려 엔진이며 변속기며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바이크가 왜 사륜차에 비하여 시끄러운지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분명 그래도 바이크 조용하게 타고 다녀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불법 개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건 정말 바이크의 기기적 태생 구조를 전혀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 신경에 거슬면 무조건 까도 된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현실적인 상황과 실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이외에는 더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바이크의 이러한 기계적 구조와 특징 때문에 그리고 주행하는 데 있어 사륜차와는 확연히 다른 기계작동 영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음인데 왜 사륜차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사륜차의 기준을 강제로 우겨 넣으려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이크도 사륜차처럼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면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차체의 크기가 비약적으로 커지며 중량이 늘어나게 되고 효율이 떨어지며 심지어 안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로만 일관되어야 한다는 생각, 통일 그러는데 단 한 가지로만 단일화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버린다는 말이 되고 다양성을 버린다는 것은 후에 멸종을 맞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다양성을 진화로 발전하며 생태계를 이루어왔는데 왜 우리 인간들만 그리도 다양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크도 이젠 또 다른 종류의 정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봐야 했는데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아직도 주먹을 쥐며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바이크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용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아무리 까고 싶어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와 원인을 먼저 찾아보라고요. 그걸 스스로 찾아보지 못하고 저와 같은 라이더에게 바이크를 욕하고 라이더를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정말 바이크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싶다면 저처럼 바이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연구를 해보신 다음에 증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이크는 증오의 대상이 아닌 도로 위에서 함께 이동수단으로서 달려야 하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진 종류의 이동수단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매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좋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덕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